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현재 상황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20일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점심으로 햄버거를 빠르게 먹고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다시 초심을 찾고자 이렇게 오랜만에 햄버거 하나를 먹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하락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꾸준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정말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됐어요. 거의 9월 중순부터가 하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을 보더라도 코스피가 거의 오늘도 2% 가까이, 코스닥은 3% 빠지면서 지금 2300, 700대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밑에 표를 보시면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 영상을 보시면 항상 저희가 올라간다, 괜찮다, 시장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너네 영상 보긴 본다만 왜 맨날 올라간다 그러면서 안 올라가는 거 어째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괜찮다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단순히 위로를 하기 위해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상승 종목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요.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에서 휴니드 10월 16일 날 오전 9시에 드렸는데 이거 차트 한번 찾아보세요. 이날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 이거는 19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9시 1분에 드렸는데 이날 이거 26%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장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저런 종목 안 찍고 뭐 삼성전자니 포스코니 이런 종목을 찍는 이유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2006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제가 연봉으로 나타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연봉이고요. 보시면 코스피가 1980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80년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제가 주식을 투자한 때가 바로 여기 2006년 이때입니다. 이때 차트를 보시면 2003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주가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넘게 올라오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저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막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할머니들도 적금 깨서 틀리 안 하고 주식한다 막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주식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여기 2001년 때 미국에서 아마 아주 어마어마한 사태가 있었죠. 바로 9.11 테러.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9.11 테러가 펼쳐지고 이때 이제 경제를 좀 부양하자 이래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산 시장에 돈이 돌고 이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 몇 년 동안 진짜 호황을 누리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할 거 없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올라간 게 주식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같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같이 올라가면서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거품 꼈다. 이거 금리 올려서 부동산 가격 좀 낮추자 이러면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 생각보다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었고 이 자산 시장에도 거품이 엄청나게 껴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한 번에 올려버리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고 거품이 터졌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죠. 여기 보시면 2008년에 이 사태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금리 때 펼쳐졌던 이 호황이 한 번에 터지면서 진짜 미국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때 리먼 브라더스라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투자은행이 있었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요. 베어스탠스라고 또 투자은행이 있는데 세계 6인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매각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이 증권사나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뻥 좀 보태서 미국 망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국내 증시는 여러분 지금 상한가 하한가가 30%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국내 증시 상한가 하한가가 15%였습니다. 15%였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9시 땡 하고 하자마자 바로 그냥 다 하한가 가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막 대형주 막 시가총액 30위 안에 드는 대형주가
하루에 95% 빠지고 그랬어요. 진짜 이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막 연준 하면서 막 금리 발표하고 연준 의장 막 누군지 뭐 제롬 파월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이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이 연준은 시장하고 소통을 잘 안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얘기를 잘 안 하고 시장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금리 이거 진짜 주식시장이 크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연준이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금리 인상 인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저는 지금 주식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17년, 18년 했거든요. 이때만큼 공포를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런 하락장을 몇 번 못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공포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때가 정말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입니다. 2011년 여기 파란색 보이죠? 이때 언제였냐? 그리스가 부도가 나면서 유럽발 경제 위기가 왔을 때예요. 이때도 주가가 조금 휘청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이었고 쭉 우상향이었고 한국 증시는 박스권이었어요. 박스피라고 불리면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시작됐는데 이 2018년 이때 한 번 또 무너집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 바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짜 둘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딪혀 싸우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진짜 다른 나라 증시들도 다 터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가 2020년 때잖아요. 이때는 보시면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보면 밑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이때도 많이 빠졌다가 결국에 하반기부터 말아 올리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22년도 많이 빠졌어요. 진짜 이때 코로나 때 주식 입문하신 분들이 이때 다 손절 보고 나가셨죠. 이때가 언제였냐?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사실 2018년에도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이때도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금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간격을 두고 천천히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 무리가 안 갔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진짜 유례 없을 정도로 진짜 막 1970년대가 소환될 정도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됐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인데 근데 아직도 오른다 뭐 올린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 찍을 때마다 괜찮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진짜 괜찮기 때문이에요. 왜냐? 저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 안심시키거나 저희 영상 계속 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놓고 다시 올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고점에서 12% 빠졌습니다. 올해 최고점이 2668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2% 빠졌거든요. 물론 지수가 12%나 빠진 거는 큽니다. 커요. 개별 종목은 더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17년, 18년 투자를 하면서 지수가 12% 빠진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진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년에 두세 번도 겪은 적도 있어요. 이 2008년 제가 가장 무서웠다던 2008년 같은 경우는 지수가 50%나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났다고요, 지수가. 그럼 개별 종목은 더한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2022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지수가 28%나 빠졌어요. 이 정도로 힘든 장을 겪어왔던 투자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장이 무섭고 영원히 안 올라갈 것 같고 그냥 내 돈 손해보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견뎌온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여기서부터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시장을 견뎌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봐놨던 주식, 그런 주식들을 이제 저가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주식 시장은 진짜 게임으로 따지면 레벨 1이랑 레벨 100이 같은 데서 싸우는 거예요. 체급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데서 싸워야 된다고요. 왜냐? 어떤 사람은 주식 경력이 오래되고 돈도 많고 근데 나는 주린이고 돈도 없다. 근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싸워야 돼요. 불리한 조건을 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이런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관 투자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묵혀둘 수만은 없어요. 이 조금만 가치가 변해도, 조금만 금리가 오르거나 조금만 뭐 경제 상황이 변해도 이 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해줘야 되고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때요? 물론 신용 미수 이렇게 막 땡겨 쓰고 막 영끌해서 막 이러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남는 돈으로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무기는 바로 시간이다. 그냥 무겁게 들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파적 동결 스탠스를 취했다고 하는데 매파적 동결이란 건 일단 동결을 하되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추가 금리 인상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9%, 막 2007년 이후 최대 5% 돌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바로 미국 국채의 10년물짜리,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5% 가까이 뛰었다는 건데 이 미국 국채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2년물, 5년물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10년물이 가장 주식시장과 관련이 깊고 상관관계가 커요.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이랑 비교를 할 때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는데 이게 지금 엄청 올라간 거예요. 5%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렇게 되면은 굳이 돈 많은 투자자들, 이 세력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국채라는 거는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이 보장되기도 하고 이자가 매년 지급돼요. 근데 원금 보장에 이자 5%나 준대요. 그러면은 주식에 굳이 돈을 넣을 필요가 없죠. 이자 5% 보증해주고 만기 시에는 원금까지 보장되는 채권인데 거기다가 미국 국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주식시장으로 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유동성이 돌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이에요. 막상 전쟁이 미국에서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 중동 지역인 만큼 국제 유가를 무기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오일 쇼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74년인가 그 4차 중동 전쟁이 펼쳐져요. 그 4차 중동 전쟁에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군과 이슬람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군이 미국과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화난 이슬람 국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국제 유가 이 석유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오일 쇼크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또 이제 이 지역에서 분쟁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얘네들이 불리해지면은 이 유가를 가지고 또 무기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가장 걱정인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해버리면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를 계속 올린 이유는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 물가가 계속 올라버리면 국제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요. 지금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9개월 만에 최저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뭔 소리냐?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잘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버틸 체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체력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은 체력이 안 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미국한테 자본을 다 뺏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방향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체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도 많고 금리를 올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동결을 했지만 지금 아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고 이 투자자들이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게 되면 달러가 줄게 되죠. 달러가 줄게 되고 달러가 주는 만큼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죠. 이 달러가 올라가면 증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느냐? 그래, 네 말 알겠다. 지금 상황 이해했는데 시장의 반등은 그래서 어떻게 오는 거냐? 일단 11월 2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동결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 전까지는 이 기간 전에 2주 동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연준 의원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거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12월 2일 회의까지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전쟁이 조금 종식돼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떨어지면서 유가나 물가 지수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11월 2일 날 이 회의 때 설령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좀 비둘기적, 매파적의 반대말이죠.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스탠스, 비둘기적인 발언을 파월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란 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분쟁이 세계적으로 퍼지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문제는 물가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지만 그 전쟁 때문에 이 금리를 못 내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2일까지 물가적이나 이 전쟁, 국제 유가 이쪽에서 좀 안정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일 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올릴 만큼 올렸다. 이제 좀 내리는 거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내년부터 내리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표현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유가가 이제 금리가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여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11월 2일 날 FOMC에서 어떤 의견을 내냐, 그리고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냐 오르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전쟁의 양상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좀 종식돼야 된다, 좀 잦아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떨어진 만큼 또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를 보세요. 지그재그가 장난 아닙니다. 내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올라가고, 요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게 내려가는 듯 하면서도 지금 저 고점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래서 결국에 저도 이 수없이 큰 하락장을 맞았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버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길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그냥 요 한 번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기는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 더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12% 빠졌다 했잖아요. 다음에는 잠깐 조정받고 올라가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13%나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게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버티시면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관련 뉴스나 정보 이런 거 다 올려드리니까 좀 같이 오셔서 이런 거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도 8,474명 많이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방이에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만 저희가 초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이 너무 힘든데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시장이 반등을 해서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영상 찍고 영상 올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